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함께 해주신 또 소중한 시간을 함께 클릭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생에 한번 눌러주시는 거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은 펑 쓰는데 한국은 왜 못 쓸까라는 내용인데요. 무엇일까요? 오늘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 한국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경제 기사 하나가 굉장히 눈에 띄는 내용으로 나왔는데요. 바로 미국인은 저축을 줄여서라도 소비를 하고 한국인은 돈을 모으면서도 지갑을 닫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미국 사람들 또 일본 사람들은 저축을 많이 한다 라는 얘기를 해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내용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린 미국인은 저축을 줄여서라도 소비를 하고 한국 사람들은 돈을 모으면서도 지갑을 닫는다.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당연하지, 미국이지. 저축도 안 하고 돈을 쓰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경제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단순하지가 않죠. 놀랍게도 지금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은 돈을 쓰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한국은 돈을 아끼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소비 문화, 저축률, 고령화, 노후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까지 쉽고 재미있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미국의 저축률이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해보죠. 최근에 미국의 경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2.6%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아마 감이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기인 2020년에는 미국의 저축률이 무려 31.8%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를 벌면 $30 이상을 저축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100를 벌면 $97 이상을 써버리고 있고 겨우 $2에서 $3만 남긴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린가요? 거의 다 소비한다는 이야기죠. 미국 사람들은 왜 돈을 모으지 않을까요? 한국 분들은 미국에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을 잘 쓰지? 현금만 쓰고 있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주말이면 쇼핑몰이 가득 차고 식당도 붐비고 휴가철이면 공항이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문화 자체가 소비 중심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인종별로는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죠. 히스패닉 쪽의 사람들은 좀 더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백인들도 소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특정 이민자들은 열심히 모으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돈을 쓰는 것이 경제를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의 약 70%는 소비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소비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보는 거죠. AI가 미국 소비를 떠받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새. 그런데 최근에 미국 소비를 유지시키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AI의 열풍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고 있죠. 물론 한국도 그렇고요. 많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401k, IRA, 연금 계좌, 뮤추얼 펀드, ETF의 가치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부자가 됐어. 은퇴 준비가 잘 되고 있네. 에휴, 조금 써도 괜찮겠다. 바로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부의 효과, wealth effect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죠. 뭔가 팔거나 내가 손에 받아서 해약을 하고 끝나가지고 받아야지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온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실제로 돈이 통장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산이 늘어난 것을 보면서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작년에 투자 계좌가 10만 달러였는데 지금 15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 5만 달러나 벌었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팔지 않았다면 그 돈은 아직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나는 돈을 벌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소비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 가계 부채는 사상 최고라고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나 저 또한 매일 방송을 해드리는 글로벌 핫 이슈에서도 말씀을 드리죠. 가계 부채는 사상 최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미국의 연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 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자동차 할부, 주택 대출, 신용카드의 빚, 학자금 대출까지 모든 빚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산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빚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걱정을 합니다. 만약 AI 열풍이 꺼진다면 어떻게 될까? 주식이 떨어지고 은퇴 계좌의 가치가 줄어들고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소비 중심 경제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일본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한때 세계 최고의 저축 국가였던 일본도 저축률이 아주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15%에서 20% 수준이던 저축률이 최근에는 일본이 1%에서 3%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고령화입니다. 노인이 많아질수록 저축률은 떨어진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때는 돈을 벌고 저축을 합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사용하게 되죠. 즉 저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축을 꺼내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국도 일본도 그리고 한국도 이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다를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도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얘기를 들으셨고요. 그런데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을 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국인의 돈은 대부분 집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가계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이죠. 바로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60% 이상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주식과 금융자산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집값이 3억 원이 올랐습니다. 기분 참 좋죠. 하지만 그 돈으로 당장 생활비를 쓸 수는 없습니다. 집을 팔아야만 현금이 되는 거죠. 반면에 미국인들은 주식이나 투자 계좌를 통해서 자산 증가를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도 늘어나는 거죠. 한국 노인들은 왜 소비를 줄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많은 은퇴자들은 공통적인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할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간병비는 누가 부담할까?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안 씁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참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도 아낍니다. 새 차를 사고 싶어도 미룹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예비적 저축이라고 부릅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소비를 줄이는 거죠. 한국의 경제가 더 걱정이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미국은 소비가 살아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죠. 일자리가 생깁니다. 생산성이 생기고 높습니다. 신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경제가 계속 움직이죠.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는 세계 최고 속도죠. 성장률은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도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결국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도 그러면 안전할까요? 그건 아니죠. 미국이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 역시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AI 버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도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계 부채도 사상 최고 수준이고요.
만약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면 지금의 소비도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미국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소비만 해도 위험하고 한국처럼 지나치게 움츠려들어도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많은 빚을 지지 않는 것, 중요한 얘기죠. 부동산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 연금과 투자 자산을 적절히 준비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미국처럼 소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미래가 불안해서 지갑을 닫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미국 생활과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캐더릭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가에 비친 뉴욕의 불빛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가네. 낯선 땅에서 시작한 꿈들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네. 처음엔 모두가 두려웠지만 시간은 우리를 강하게 했죠. 웃음도 눈물도 지나온 세월 이제는 추억이 되어 가네요. 멀리 떨어져 살아도 마음은 늘 같은 곳에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같아.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요. 인생의 길목마다 따뜻한 등불이 되어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 세상 소식을 들어봐요. 멀고도 가까운 세상 우리 함께 걸어가요. 미국의 거리와 한국의 골목 서로 다른 풍경 속에서도 우리의 걱정과 바람은 생각보다 참 비슷하네요. 은퇴를 준비하는 이야기, 연금과 생활의 현실들, 뉴스 속 숨겨진 진실까지 쉽고 편하게 풀어가죠. 혼자 고민하던 날도 누군가는 같은 마음, 삶이라는 긴 여행길 우리 함께 가는 거죠. 인생의 길목마다 따뜻한 등불이 돼
지친 하루 끝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 정답은 없어도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게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는 목소리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 오늘도 희망을 이야기해요. 기민의 길 위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도록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 세상을 넓게 바라봐요. 경험과 지혜를 모아 더 좋은 내일로 가요. 뉴욕의 밤하늘 아래 한국의 별빛이 비치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 우리 또 만나요.